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8월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재명의 시계가 그러고 보니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뒤에, 그러니까 늦어도 10월 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1심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연달아 위증교사 선고가 있겠죠. 이 나라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재명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미 언론의 추적으로 이재명의 모든 사건은 그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밝혀져 있습니다.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상방울 대북 송금이든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든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사건은 없습니다. 거의 다 최고 형벌은 최고 법정형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나라의 정의 감각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겠죠. 만약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나라 국민 누구에게 정의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담을 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에 광화문에는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일 겁니다. 어제 비극적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은 물론 SBS조차 노영방송이라 불릴 정도로 권력의 입김은 거셌습니다. 김우준 씨가 블랙하우스인가 하는 제목의 방송을 했죠. 게다가 YTN 같은 뉴스 채널과 이 종편에다가 교통방송까지 권력의 편에 서거나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좌파 선동가들이 일제히 진행자로 나섰습니다.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방송은 방통위의 제소를 당해 혹시 허가가 달아날까 전전긍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방송국에 근무를 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메인 뉴스 앵커 시절에 저 때문에 방송국의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파는 좌파들이 방송 장악을 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KBS, MBC, YTN까지 모두 다 그대로였죠. KBS 이사들과 MBC 경영진을 선임하는 박문진 이사들이 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권 2년이 지나 임기가 끝나가자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의 선임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언론 노조를 비롯한 친야 언론 세력 간에 엄청난 싸움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진숙은 유례없는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데 임명된 7월 31일 당일 함께 임명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방통위를 열어서 KBS 이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을 임명했습니다. 김동률, 손정미, 그리고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그리고 허익범 전 특검 등 6명을 새 박문진 이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당은 그 직후에 곧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했죠. 탄핵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다투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현 박문진 이사들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박문진 이사 3명이 8월 5일, 그러니까 새로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지 5일 만에 8월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박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야당은 이진숙을 탄핵에 발을 묶고 또 한편 박문진 현 이사들은 이진숙이 한 이사 임명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들이 집행정지를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박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와 그리고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을 한 후보자 3명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실 대통령이 2사람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당이 1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이래서 총 5명이 전체 인원입니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국회 추천 3명이 빠져가 있죠. 결국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명만으로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송을 그리 걱정하는 우파 언론인들은 없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도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인 체제로 잘 굴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의 결정은 아주 달랐습니다. 법원은 기존 박문진 이사들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임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겁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임명이 효력을 발휘를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 6부 나진희 부장판사는 조은영이 전 MBC 플러스 사장 그리고 송효은 전 아리랑 방송 본부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박문진 이사를 지원했는데 탈락을 했죠. 이날 재판부가 현직 박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 6명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가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본안소송의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글쎄요. 그러면 지금까지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유지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든 방통위의 2인 체제 앞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2인 체제에 대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주장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방통위법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머지 3명을 어떻게 충원해야 하고 야당이 어떻게 협조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원은 다시 이번 박문진 이사 임명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있었던 이 사건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신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솔직히 이런 결정문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하거나 정반대 입장에서 충분히 소명됐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판사 주관적인 판단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본안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도 헌재 결정까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BC는 6개월 동안, 적어도 6개월 동안 현 지도부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9월 3일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어쨌든 예상을 벗어난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방통위를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방통위를 가지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3대2로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그렇다면 방통위는 3대2로 여당이 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 추천 2명을 지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 좌파들은 달랐습니다. 결국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로써 이진숙과 김태규가 했던 신임 박문진 이사들이 임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진숙은 이미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그 통과로 헌재 결정까지 식물방통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MBC 경영진 교체 등 공영방송에 관련된 현안 해결도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새 이사진 6명은 현 박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무효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3년차가 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박문진 체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박문진법에 따라 새 이사가 없으면 현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러자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제도가 있는 것이라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받겠다. 이날 방통위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당과 진보좌파 노조는 MBC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수, 김태규 체제에서 이루어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온 민주당 등 야권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야권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부당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최민희는 국회에서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뒤늦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당목 한 사람 선임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야당목 2사람만 추천해서 방통위를 식물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4명이 있으면 여당 쪽 2명, 야당 쪽 2명이면 뭐가 되는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사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원하는 대로 하고 더 나아가 공영방송 사장 및 경영진 교체를 까다롭게 하는 등 문재인 정부 이래 자신들이 장악한 MBC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방통위 2인 체제에 급조등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의 탄핵 소추를 기각해서 설령 이진숙이 빨리 복귀한다고 해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정상 가동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인용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 등 방통위 2인 의결체제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이상 민주당 등 야권이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위법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적어도 반년 이상 소요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이재명의 대표회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여야 대표회담이 이재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가 됐죠.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내놔라, 빨리 발의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6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져오라 재차 촉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 직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사실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의 한 방편으로 추진이 됐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느닷없이 특검을 제3자 출신으로 할 수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 26일을 제3자 추천한 발의 기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6일까지 제3자 추천안이 들어있는 그런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는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추가로 제기를 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을 시키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까지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그것까지 넣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받겠다.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상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미룰 수 없도록 압박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 용산과의 관계에 균열을 내겠다 하는 의도를 노골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을 완전히 갈아치기 하겠다. 그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자 당대표에 당선되면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한동훈 대표가 어제 26일 자신의 말을 바꿨습니다. 야당이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것은 여권이 분열을 노리는 포석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특검법 조기 발의를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도 국민의힘에서 늘 해오던 주장이죠.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이 말은 그렇습니다. 정 급하면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새로 발의를 하라며 공을 민주당에 다시 넘겼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의무에 나섰습니다. 그중에 한 명 장동혁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물론 10명, 20명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발의하는 것이 당내 분열만 조장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특검 추천하는 조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당내에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을 한 겁니다. 자, 이러자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당대표 회담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격한 반응까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못한다. 그러면 2달이면 가능하고 3달이면 가능한 것이냐. 약속을 어기게 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심지어 바지 사장 아니냐. 공수표를 날린 거냐 하는 비아냥을 쏟아내다가 마침내 여야 대표회담은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과 용산을 쓸데가지 못하는 당대표와는 여자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최상병 특검법안은 이재명에게 한동훈을 압박하는 도구가 된 것은 물론 여당 내 유난 갈등을 다시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법안을 결국 내놓지 못할 경우에 민주당이 8일 초 발의한 특검 법안 입법 절차를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 특검 법안은 민주당만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 표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다. 본인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hir난했습니다.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온 본인의 1호 공약인 해병대원 특검법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젠 여당의 대표인이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 글쎄요. 바지 사장이란 말은 들어보았는데 반바지 사장이란 말은 처음 듣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검찰총장 이원석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수사심의위 회부라는 겁니다. 황정화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이 보기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 소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게 김 여사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인가요? 황정화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 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주었다는
본질은 숨기지 않는다. 자, 이러는 민주당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는 것일까요? 아마도 디올백 수술을 씹는 수준이라면 한 달 내내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씹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욕은 모두 동원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심의 소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음 기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않아도 한동훈과의 대표회담을 할까요? 어제 여야 대표회담을 부분 생중계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말이 이렇습니다.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 참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여야 대표 회담을 끝까지 전부 공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회담이 되겠습니까? TV 토론이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대표회담을 하자면서 TV 토론처럼 그렇게 뻔한 생중계 발상을 왜 하는 겁니까? 한동훈이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생중계할 때 회담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 그럼 그건 회담이 아니라 TV 토론이죠. 그러면서 한동훈은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의 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음을 비우는 자가 이긴다는 말도 다 헛소리입니다. 정치판의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